18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킬러 문항입니다. 12점인데요. 여러분한테 12점을 맞으라고 낸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그냥 가볍게 틀려주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맞추려면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듣고 할 수 있을 것인지 할 수 없을 것인지 판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길어요. 다음 그림과 같은 계통에서 X친, X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에 모선 3에서 삼상단락이 발생했습니다. 모선간, 즉 1, 2간에 또 2, 3간에 또 3, 1간에 고장전력과 고장전류를 각각 구하라 했습니다. 그림에서 표시된 수치는 모두 1호사고요. 100메가 기준의 퍼센트 임피던스이고 여기 1번 전원측에는 40%, 2번 여기도 전원측이죠. 여기는 4%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고장 전력을 먼저 구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고장 전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렇게 보면 여기가 삼각형 연결로 되어 있는 게 보이죠? 이 경우에 이 F점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해야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단락 전류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이 F에 대한 단락 전류 계산이 가능하죠. 퍼센트 임피던스만 안다면 그러면 기준 전류만 구하면 당연히 여기에 있는 고장 전류 계산이 가능할 겁니다. 고장 전력도 계산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F점에 대한 고장 전력이 아니라 1번과 2번 사이, 다음에 1번과 3번 사이, 다음에 2번과 3번 사이를 각각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삼각형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는 방법이 어드미턴스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렵거든요. 행렬을 이용하는 거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 수준에 맞게 해설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이렇게 델타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을 Y 연결로 등가를 하면 그러면 여기에 퍼센트 임피던스 있겠죠? 여기에 퍼센트 임피던스 있겠죠? 그 다음 여기도 있겠죠? 이렇게 Y 형태로 등가를 하는 겁니다. 11%, 3.2%, 7.8%를 등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퍼센트 임피던스가 나오고 여기 퍼센트 임피던스가 나오고 여기 퍼센트 임피던스가 나와서 여기서 보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병렬로 되고 전원은 병렬이죠. 그리고 이것이 직렬되는 형태로 퍼센트 임피던스를 등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필요한 게 델타 연결된 것을 Y 연결로 등가 변환하라. 그래서 델타 Y에 대한 등가 변환 공식을 기억해야 됩니다. 공식은 간단하죠.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구하려면 여기 세 개의 퍼센트 임피던스 모두 다 더해줘야 됩니다. 더해주는 것은 어떻게 되죠? 11%, 그 다음 3.2%, 그 다음 7.8%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하고 붙어 있는 게 11%와 3.2%죠. 그러니까 3.2와 11을 곱해주면 등가된 임피던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얘도 모두 다 더해줘야 돼요. 11과 3.2와 7.8을 더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붙어 있는 게 11과 7.8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의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 부분도 모두 다 더해줘야 됩니다. 11과 3.2와 7.8이죠. 그리고 여기 요 3번 부분에 붙어 있는 것은 3.2%, 7.8%니까 3.2%, 7.8% 이렇게 하면 등가 변환한 퍼센트 임피던스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것을 그대로 대입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몇 퍼센트라고요? 여기가 앞에서 보면은 여기가 1.6%죠. 그 다음에 여기가 3.9%죠. 그 다음에 여기가
1.13% 나옵니다. 이렇게 등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40%하고 여기 1.6%하고 합치니까 41.6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여기 4%가 있죠. 여기 3.9%가 있죠. 더하면 여기는 뭐가 되죠? 7.9%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잠시 보류하고. 어쨌든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4%가 있거든요. 여기가 40%가 있고요. 1.6%, 3.9%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도 전원이고 여기도 전원이니까 이 전원에 대한 합성 퍼센트 임피던스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것은 무슨 연결이죠? 병렬 연결입니다. 거기에 1.13%가 직렬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41.6%와 여기에 7.9%, 41.6%가 되겠죠? 여기가 7.9%가 되겠죠? 두 개가 병렬 연결된 거죠. 그리고 1.13%가 여기서 직렬 연결되니까 토탈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면 7.77%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7.77%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구할 수 있냐면 이렇게 F점에서 본 삼상 단락 전류를 계산할 수가 있죠.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에 얘가 뭐예요? 기준 전류가 됩니다. 기준 용량이 100메가라고 했기 때문에 154기 때문에 154에다가 100메가를 해서 기준 전류를 구해가지고 전체적인 삼상 단락 전류를 이와 같이 계산합니다. 얘가 4825A가 나옵니다. 지금 구한 고장 전류는 F점에서 이렇게 흐르는 고장 전류를 구한 겁니다. 얘가 얼마냐면 4825A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번과 3번 사이, 2번과 3번 사이의 고장 전류도 구해야 되고요. 1번과 2번 사이의 고장 전류도 구해야 됩니다.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1번과 3번 사이의 고장 전류는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등가를 한번 해봤잖아요. 등가를 한번 해봤어요. Y로 이렇게 등가를 했어요. 이래서 이렇게 흘러요. 여기서도 이렇게 흘러요. 맞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전류가 같을 겁니다. 그래서 1번에서 3번으로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까지는 같으니까 여기서 나누어 걸리니까 임피던스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40하고 1.6이 더해진 거와 4하고 3.9가 더해진 거에서 여기서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반비례니까 이렇게 되겠죠. 얘는 어떤 걸로 구한 거죠? 전류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구한 겁니다. 다음에 2번과 3번 간에도 역시 반비례로 구했죠. 그러니까 이런 전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번과 2번 간에 구해야 되는데요. 여기를 구하려면 이 점의 전위와 이 점의 전위가 있을 겁니다. 그 전위 차에 의해 가지고 여기서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갈 거예요. 그 개념을 생각해야 돼요.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자, 1번의 전위를 구하는 거고요. 2번의 전위를 구합니다. 1번의 전위는 Z1I1이 될 거고요. 거기에 Z3I3가 돼야 될 겁니다. 2번의 전위는 Z2I2가 되고요. Z3I3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Z1이라고 하는 임피던스를 계산해야 됩니다. Z1은 어떻게 계산하죠? 퍼센트 Z는 이렇게 되죠. 10의 V의 제곱에 PZ가 됩니다. 여기서 Z를 구하면 어떻게 되죠? P가 비트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리고 퍼센트 Z의 10의 V의 제곱이고 요 밑에는 P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퍼센트 Z가 1.6%, 3.9%, 1.13%죠. 그것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 용량, 다음에 전압. 전압은 얼마예요? 154. 그 다음에 기준 용량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100메가라고 그랬어요? 그럼 100메가면 동그라미 3개, 키로로 넣어야겠죠? 자,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되죠? 이 공식을 생각을 해줘야지 될 겁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를 뭘로 계산해야 된다? 임피던스로 계산한다. 지금 우리가 1, 2, 3에 대한 임피던스 구했죠? 자, 다시 봐요. Y 등가한 임피던스는 1.6%, 3.9%, 1.13%니까
이것을 퍼센트를 오음으로 바꿔줍니다. 1.6%짜리가 여기가 뭐가 돼요? P가 되고 10의 V의 제곱이 되잖아요. 여기는 퍼센트 Z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전체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Z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Z3는 1.13%니까 동일하게 얘도 퍼센트 Z 10의 V의 제곱에 P가 되겠죠. 그대로 대입한 겁니다. 요게 Z1이 되고요. 요게 Z3가 되죠. 그러면 거기에 조금 전에 구했던 전류 I1 전류, 그 다음 조금 전에 구했던 전류 I3 전류, 그 전류를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어떻게 했습니까? 더한 거죠. 이것과 이것을 더하면 걔가 V1이다. 그리고 V2는 Z2에다가 I2, Z3에다 I3니까 동일한 방법으로 Z2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를 임피던스로 환산하고, 그 다음 Z3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를 임피던스로 환산하고, 거기에 우리가 방금 전에 구한 전류를 곱해주면은 역시 얘가 뭐가 되는 거죠? Z2의 Z3의 V2 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전압을 구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파이형 회로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해도 됩니다. 이런 공식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회로 이론이 아니라 전력공학에서 공부한 거죠. 전력공학에서 T형 회로, 파이형 회로 뭐 이런 거 한 거 기억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 그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V1과 V2에 대한 전압을 우리는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 1번과 3번 간의 고장 전류를 물어봤어요. 자, 1번과 3번 간의 고장 전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가? 잘 보세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고장 전류를 구하는데 1번과 3번 간이잖아요. 그러면 1번과 3번 간은 여기에 1번과 3번의 임피던스와 거기에 대한 전압이 될 겁니다. 1번과 3번의 임피던스. 자, 우리가 구한 것은 뭘 구했냐면 1번과 여기 V1, 여기가 V2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전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임피던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는 0V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전위차와 거기에 여기 임피던스가 있을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V1과 여기 고장점 간의 전압 차이, V1에 의한 임피던스에 의한 전류를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 델타 연결에 대한 전류를 계산하는 거예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I13를 계산하게 되면 Z13분의 V1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Z13는 문제에서 3.2%라고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임피던스 계산하는 식 그대로죠. 퍼센트 Z에서 얘는 10에다가 V제곱에 PZ에서 뭘 구한 거예요? Z를 구한 거잖아요. Z. 이 오음의 값을 구한 거니까 그게 이거라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요게 퍼센트 임피던스를 뭐로 바꾼 거죠? 오음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요거는 V1은 우리가 앞에서 계산한 거 그냥 그대로 넣은 거예요. 조금 전에 계산했던 요 부분이 V1 그대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 보세요. 이렇게 보니까 약분되죠? 공통으로 약분되는 거예요. 자, 요것도 공통으로 묶어지죠? 이렇게 약분되는 거잖아요. 나머지를 적어보면 이렇게 남고요. 이게 남고요. 이게 남죠? 이게 남고 이게 남죠? 약분돼서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전류가 나온다. 의미를 알겠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요 식을 떠올려야 됩니다. 이 식을 떠올리고 여기에서 오음으로 환산을 하고요. 얘는 조금 전에 계산한 V1 값 대입하고요. 그래서 요것 약분되죠? 요것 약분되죠? 묶어내서 약분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적어보면 얘가 나와서 이렇게 나온다. 요게
1번과 3번 간의 전류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첫 번째 문제가 전류 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첫 번째 문제는 전력 구하는 문제예요. 답이 전력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를 구해서 이렇게 전류를 구했어요. I자승 임피던스예요. I자승 임피던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3배의 I제곱의 임피던스예요. I는요. 우리가 지금 방금 여기서 계산했고요. 3상이니까 3배가 들어가는 거죠. 요거는 3상이고요. 요거는 I제곱이 되고요. 여기에서 요 3.2가 나왔잖아요. 얘는 오음이죠. 퍼센트를 오음으로 바꿔준 거죠. 그래서 오음으로 대입한 거예요. 그리고 볼트 암페어를 메가로 나타내야 되니까 10의 6승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해주면 메가가 나오는 거죠. 얘가 고장전력이죠. 얘가 첫 번째 문제 답입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래요. 2번과 3번에 대한 고장전력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번과 3번에 대한 것은 V2를 2번과 3번의 임피던스로 나눠주는 겁니다. 고장점 전압을 0으로 보고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거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 약분이 되어서 이렇게 남으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형태로 적어준 겁니다. 요거하고 똑같은 형태. 똑같은 형태를 여기다 그대로 적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3배의 i자승 z 하니까 3배에다가 i 값 구한 거 제곱해 주고요. 그리고 요거 뭐예요? 그렇죠? 7.8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오음으로 환산한 거죠. 마찬가지로 메가로 나타내 주고요. 계산합니다. 이렇게 하면 얘가 2번과 3번 간의 고장 전력이 됩니다. 그 다음은 1번과 2번 간의 고장 전력.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1번과 2번 간에는 전이차가 존재하죠. 전이차. 그리고 1번과 2번 사이 임피던스 해주는 겁니다. 전이차니까 얘는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여기서 이것을 빼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을 빼주면 얘는 두 개가 없어지죠. 빼기가 되니까 얘는 두 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뭐예요? 여기에서 이것을 빼주는 거죠. 그 결과예요.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 결과가 빼기가 된 겁니다. 자, 요거와 요거. 방금 전에 얘기한 그 두 개 전위를 뺀 거죠. 그리고 임피던스입니다. 여기 다 어디로 사라졌네 이렇게 하는데 사라진 게 아니라 앞에서 보면 어떤 원리냐면 여기에서 이것과 이것과 이것이 약분돼서 없어지고 다음 이것과 이것과 이것이 약분되어서 없어져서 이렇게 변화되는 원리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다 약분돼서 없어지고요. 그래서 1번과 2번 사이의 전류를 구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반대 방향이란 얘기죠. 전력을 구할 때는 뭐 전류 방향은 큰 의미 없고요. 제곱을 하니까요. 그래서 3배의 i의 제곱에 임피던스인데 임피던스가 11%잖아요. 11%를 오음으로 환산한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메가로 나타내 주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게 고장 전력이 됩니다. 고장 전류는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서 구했습니까? 앞에서 구했어요. 고장 전류 한번 볼까요? 고장 전류를 구할 때 여기서 고장 전류 구하면 이만큼 나왔죠. 그 다음 여기서 고장 전류 구하면 이만큼 나왔죠. 맞습니까? 그리고 고장 전류 구하면 이만큼 나왔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4번과 5번과 6번은 1번과 2번과 3번에서 구한 고장 전류 값이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약분돼서 없어지고 다음에 약분돼서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로 전류 계산했잖아요. 이와 같은 방법의 식이 나오죠. 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식을 그대로 그 형태로 적어주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4번과 5번과 6번에 대한
고장 전류를 그대로 동일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구하는 거예요.